이번에는 저희가 박혜연 선수한테 돈을 배워올 거예요. 뭐라고요? 돈이요. 퍼팅은 돈이요? 돈이잖아요. 퍼팅은 돈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게 퍼팅 레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혜연 선수가 퍼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밸런스다. 이런 말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신 건지. 일단 먼저 퍼터할 때 밸런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네. 먼저 스위스팟에 잘 맞춰야 되거든요. 퍼터도 그 공의 센터 퍼터로 공의 센터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항상 일정한 롤도 나오고 일정한 스피드가 든 만큼의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밸런스 유지하는 거에 좀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공의 센터를 맞추는데 보통 이제 좌우 센터 맞추는 거에 많이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공을 좌우도 당연히 센터가 있지만 이 위아래도 이렇게 센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퍼터가 좀 이렇게 숙여져서 맞으면 헤드 윗부분에 맞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좌우 센터도 중요하지만 이 위아래 센터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숏퍼팅이라든지 뭐 당연히 롱퍼팅도 똑같지만 특히 숏퍼팅 할 때 이 뭐 좌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위아래가 되게 롤을 결정하는 로프트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와. 당연히 들어가네. 왜 저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네, 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아래의 센터를 좀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 스트로크 하는 동안 로프트가 변하거든요. 로프트도 변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손하고 몸하고 헤드하고 이제 이 세 개 거리가 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지 해서 그 거리가 변하게 되면은 이제 또 좌우 센터는 맞추더라도 위아래 센터를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그립이에요. 그립 잡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립 잡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다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립 프레셔거든요. 이 그립 프레셔가 스트로크 하는 동안에 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약하게 잡으셔도 되고 강하게 잡으셔도 되는데 일단 이 그립 프레셔가 변하게 되면은 이 손의 위치도 좀 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립 프레셔를 스트로크 하는 동안 그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 당연히 이거 어프로치 아까 설명한 것처럼 퍼터도 좌우가 보통은 5대5 놓으시는 경우도 많고 조금 더 왼쪽에 놓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앞뒤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터 하실 때 뭐 고개 들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손이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몸의 밸런스를 좀 잘 유지를 하셔야 이 손 컨트롤이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립 프레셔랑 몸 밸런스 유지. 그립 네. 프레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강하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 같은 아마추어 같은 네. 경우에는 강하게 잡으라 그러면 정말 꼼짝달싹도 안 할 정도로 꽉 잡고 이렇게 힘을 주고 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너무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 달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헤드가 어느 정도 좀 느껴지실 정도는 좀 힘을 빼셔야 돼요. 그럼 드라이버와 비교했을 때, 드라이버와 아이언과 비교했을 때 그 네. 그립 쥐는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샷할 때보다는 퍼터가 좀 더 강하게 잡고 음. 있거든요. 그립 프레셔를 어느 정도인지 이제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드리냐면 저희가 손목을 이렇게 잡아드리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잡아드리면 얼마나 강도로 누르는지 금방 알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목을 이렇게 그립이다 생각하고
네. 박신영 아나운서 손목을 이렇게 잡아주면 박신영 아나운서가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 아마 아마추어 분들께서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립 프레셔를 잡는 강도하고 비슷한 강도로 네. 박신영 아나운서 손목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그게 얼만큼인지 알아요. 네. 네, 박버터입니다. 예, 저는 이 정도 잡는데. 얼만큼인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엄청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잡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손목에 보면 보통 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살을 눌러서 뼈를 만질 정도는 누르는데 네. 뼈가 아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려나? 근데 그 박신영 아나운서는 아시겠죠? 네, 저는 알 얼마큼인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눌러봤으니까 반대 손으로 그만큼 딱 잡아보면 이 정도 잡는구나 네, 하는 네. 느낌이 이제 금방 오시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저도 한번 잡아주시죠.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 퍼팅이 네. 이렇게 우승자 여기 이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이 정도예요? 네. 다른데요? 제가 하는 거랑은? 네. 저는 좀 강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지금 1에서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 느낌에는 거의 한 7 정도 되는 느낌. 저도 6, 7 정도로 느꼈어요. 네. 그죠? 네, 6, 7.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을 잡아주면은 가장 빨리 느끼더라고요. 제가 딱 느낀 건 6, 7 정도예요. 그러니까 박혜연 선수는 약간 쪽 퍼팅을 할 때는 그립 프레셔를 조금 세게 주시는 네, 저는 편이시군요. 네, 무겁게. 그러면은 장점이 이제 장점이 좀 더 견고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많이 움직임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롱 퍼팅의 거리감 네. 문제 이제 그거 해결해 주셔야죠. 롱 네. 퍼팅 거리감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유지라든지 이제 손하고의 거리 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습법이 일단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네.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틱 보통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스틱으로 이제 헤드 이 위쪽에다가 두고 이제 이렇게 명치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거리가 스트로크 하는 동안에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느끼시면은 좀 더 이 거리에 대한 변화 없이 컨트롤하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꽂아놓고 치면은 이 거리가 훨씬 컨트롤하기 좀 더 쉽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앞뒤 네.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롱퍼팅이든 숏퍼팅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이렇게 스틱을 바닥에 두시고 이제 셋업을 하실 때 이제 놓는 발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이 앞뒤로 움직임이 제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밟고 스트로크를 하시면 훨씬 이 앞뒤에 대한 움직임이 제어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느낌은 약간 앞발 쪽에 있는 느낌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쪽에다가 둬요. 그러니까 5대5보다는 좀 더 체중을 앞쪽에다가 두고 스트로크를 하거든요. 그게 훨씬 유지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 이렇게 뒤꿈치로 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쪽으로 서 있는 게 훨씬 밸런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5대5보다는 조금 더 체중 앞쪽에다가 두고 스트로크 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밟고 이제 하면은 체중이 앞뒤로 움직임이 안 생기거든요. 잘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체중 유지하시는 게 쉬우실 거예요. 네, 발이 훨씬 더 안정돼 보이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있거든요. 롱 퍼팅 감. 왜냐하면 롱 퍼팅을 붙여야 네. 사실 이게 투퍼트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박효연 선수 챔피언의 이게 롱 퍼팅 감 네. 나는 어떻게 잡는다 보여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시합장 갈 때마다 그린이 좀 스피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만의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좀 만들어 놓는 편인데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레스 서서 그 헤드로 이제 백스윙 크기를 먼저 재요. 이렇게 해서 헤드 뒤쪽으로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그 위치 셋까지 뺀 이제 잰 위치까지 백스윙을 들어서 치면은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9발, 10발 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아,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가게 되면 그린 스피드가 좀 빠르다 뭐 아니면 좀 느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준을 잡거든요. 음, 근데 보통 이제 거리 컨트롤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 프레셔 먼저 변하고요. 그다음에 밸런스 움직이면은 백스윙 크기가 아무리 똑같아도 공에 실리는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뭐 체중이 진짜 조금만 더 실려도 공 엄청 세게 나오거든요. 퍼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스윙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 크기를 먼저 어느 정도 자기만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트로크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크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날 아침에 뭐 퍼팅 그린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1, 2, 3번을 이렇게 쳐보면서 거리감을 잡으시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럼 클럽 3개만큼 빼서 한번 네. 스트로크를 한번 해봐 주시죠. 했을 때 공이 네. 9m 9m가 나갔어요. 네. 네. 9m가 굴러갔어요. 네. 그럼 보통 때는 몇 미터 정도 가신다고요? 보통 9m, 10m 정도. 아, 그래요? 이러면 뭐 그럼 이 네. 그린 스피드가 얼마죠? 한 3.0 정도나 2.9 이렇게 되면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린 스피드 재는 거 따로 없어도 되겠는데요? 아니 뭐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저는 그러니까 클럽 3개만큼 해보고.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자, 그만큼 빼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를 해보면서 오, 또 10.98m.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얼마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나왔어요. 대강 네. 이제 한 중간 숫자를 대강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리감을 잡으시고 네. 필드로 나가시면 첫 홀부터 안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뺀다고 하더라도 네. 스트로크를 살살하면 적게 가고 뭐 이러니까 스트로크 이제 스피드도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기와 스피드, 임팩하고 팔로우 스루 뭐 이런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백스윙 크기가 먼저 일단 정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팔로우 크기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팔로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크기 한 만큼 거의 1대1 비율로 팔로우 크기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더 짧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만의 기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든지 짧게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이 예를 들어서 아까 헤드 3개만큼 뺐으면 팔로우도 똑같이 3개만큼 해서 멈추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백스윙 든만큼 1대1 비율로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 시합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1대1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혹시 따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3개를 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티를 이렇게 꽂으시거나 뭐 표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여기다 공 하나 두시고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다 공 하나 두시면 이렇게 놓고 이제 스트로크를 하시면 이 안에서 이제 멈추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거리 컨트롤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런 연습 겨울에 네. 저희 라이브 레슨 70 식구님들께서 꼭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연습은 집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엔 하면 완전히 같았어요. 그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좀 정해놓고 하시면 훨씬 딱 필드 나갔을 때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보다 덜 간다, 적게 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